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또 무더기 하한가가 터졌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대한방직입니다. 6월 13일 날 54,400원 하던 주식이 하루 만에 말입니다. 38,100원까지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양새죠. 예, 맞습니다. 라더견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일당이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주가 조작을 해가면서 시장을 경악시킨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하고 너무 유사하죠. 희한하게 종목도 5개 종목으로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금융당국은 뭘 하고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2020년부터 이것도 호재 없이 계속 상승했거든요. 호재 없이. 마치 말입니다. 라더견 일당이 CFD라고 해서 차액 거래 결제를 기반으로 비투를 엄청 심각하게 했죠. 그러면서 통정 거래를 해가며 이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은데 왜 우리는 금융당국이 이런 거 하나 캐치를 못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국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국가의 할 일이라는 게 이렇게 거짓, 사기, 그리고 협박, 조직 모의, 이런 거를 제대로 찾아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게 국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방직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5개 종목이 쉽게 말하면 우수수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방림이라는 주식도 29.90%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의 동일 종목, 동일금속도 30%, 코스피의 만호제강 29.97%, 동일산업 30%, 대한방직 29.96%가 떨어졌습니다. 참 난리도 아니죠. 이게 저는 시장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말입니다. 참 옛날하고 다른 게 너무 없다. 제2의 라더견 사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제2의 SG정권 사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이 종목들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종목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놀랄 노자예요, 진짜로. 당장 말입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6월 13일까지 이게 쉽게 말하면 2년하고 6개월 동안의 상황을 쭉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제일 많이 올른 것은 만호제강입니다. 315.2%예요. 3배가 됐다는 거죠. 1억을 투자했으면 3억이 넘어섰다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가 동일산업입니다. 281.9%고요. 세 번째가 방림입니다. 242.3%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코스닥의 동일금속입니다. 169.2%입니다. 대한방직도 168%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5개 종목이 쭉쭉쭉쭉 올라갈 동안, 그것도 2년 반 동안 이게 호재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호재가 없는데도 계속 올랐다 갔단 말입니다. 실제로 만호제강 같은 경우는요,
5,750원이 65,400원까지 올라갈 동안에 도대체 시장은 뭘 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잖아요. 순식간에. 예,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특징을. 이번에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종목들이 보면 시총이 말입니다. 크지 않아요. 뭐 2천억 3천억 수준이에요. 그죠? 2천억 3천억 수준이고요. 시총이 2천억 3천억 수준이니까 이거 예 뭐 내가 지금 투자해 주면 1억 만들어 준다.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 만들어 준다. 이런 솔깃한 유혹에 이끌려서 실제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돈을 모아서 한 사람이 계속 통정거래라는 게 스마트폰 여러 개 놓고 말입니다. 지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 스마트폰의 주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예. 그런데 그 거래하는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거래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자가. 그러면 라드견 사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적어도 200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통정거래가 있었을 거고 그 통정거래 속에 말입니다. 예, 시장은요 놀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시총이 적으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움직일 수밖에. 그런데 예, 이 5 종목에 대한 예, 쉽게 말하면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네이버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른투자연구소라고. 이 바른투자연구소에 예, 이 카페를 운영하는 예, 카페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필명이 원칙대로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 주가를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한 말입니다. 뭐 100억을 투자하면 3천억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투자 계획서를 돈이 많은 물주들에게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총이 적은 것을 자금을 끌어 모아서 쉽게 말하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야, 이것을 보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바른투자연구소라는 개인 카페는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예, 원칙대로라는 이 필명을 가진 카페 매니저가 개인적인 사유로 당분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고 올렸고요. 그 내용이 말입니다. 오늘 점심때까지 입원해서 각종 검진을 받은 후 내일 수술받고 토요일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마 이 카페 직인 원칙대로라는 사람이 바로 주가 조작을 한 장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게다가 이분은 말입니다.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가 조작범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라고 할게요.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실제 말입니다. 조강피역이라든가 삼양통상이라든가 IS 동서라든가 대한방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무려 말입니다. 1만 회에 걸쳐서 시세 조정을 벌인 혐의로 실제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요. 벌금도 4억 원이나 선고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정환진 TV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벼락부자 꿈꾸다가 내 자산, 내 재산 다 날린다. 그 말씀 제가 늘 드렸습니다. 이게 벼락부자라는 건요. 벌 수는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코인에 투자해서 벼락부자, 주식에 투자해서 벼락부자, 벼락부자는 있어요. 그런데
벼락부자로 돈을 벌은 사람들이 과연 그 돈을 지켜내던가요? 제가 언론사에서 저도 한 30년을 일했는데요. 그 돈을 지켜내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주식을 투자하지 않더라고요. 벼락부자가 되고 나서는요. 주식시장에 근처도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벌었으니까 이제는 그 돈으로 여유를 즐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벼락부자는 없다. 예, 노력부자가 최고다. 내가 경제적 지식을 충분히 쌓아간 다음에 말입니다. 예, 내가 주식에 대해서도 저축을 하면서 쌓아가는 것. 나의 생업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주식이 쌓여져 가고 있죠. 한쪽에서는 내 생업을 일하면서 월급을 돈을 벌고 있죠. 이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마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또 당장 금융감독원에서는요. 일단 거래 정지를 내렸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가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고 또 관련자들이 이게 탐욕적인 사람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융감독원도요. 저는 차제에 말입니다. 이게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고요. 본연의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이런 주가 조작 세력들 막아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한탕 노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노력하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형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업에 집중하면서 조금 그리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진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세력에게 걸리지 않으려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